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구분이 과수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작물, 밭작물, 네, 그 다음에 시설 작물들이 시설 작물, 그 다음에 해당되는 시설, 그 다음에 가축,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세요. 사실. 근데 과수가 지금 19개 품목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4개 품목이 끝나셨어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4개 품목을 오늘 공부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15개를 볼 때 15개를 4가지 파트로 구분하고 4가지 파트. 근데 크게는 2가지 파트밖에 안 돼요. 그래도 4가지 파트로 구분을 하자고 하면 먼저 수확 감소를 갖다가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과실손해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수확 감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가입을 할 때 평년으로 가입해서 평년에 수확량이 1000kg이다 라고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이 면적 안에. 그랬는데 조사해 봤더니 수확량이 뭐 700kg이 나왔다. 그러면 이 남은 부분이 수확이 감소됐다. 이 부분을 이제 보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는 저기 과수 4종은 수확량 대신 달려있던 개수, 착과 그거 같다 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양 같다 합니다. 여기서 얼마만큼 수확할 수 있는지, 사과 과수원에서 몇 킬로 수확하는지, 벼 짓는데 얼마나 수확하는지, 복숭아 과수원에서 몇 킬로그램 수확하는지, 그러니까 몇 상자 수확하는지 그걸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 과수원에. 근데 이게 피해가 와가지고 그거보다 300kg을 줄어들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게 수확 감소예요. 근데 과실손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복분자가 있어요. 복분자는 이 양을 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품목이고 과수원마다 다 제식 간격이나 제식 면적이 다 틀려요. 복분자 나중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모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다가 철사나 이런 걸로 지지를 해야 돼요. 그렇다 보면 이 하나에 대한 폭이라고 하거든요. 복숭아를. 이 폭에 대한 넓이들이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균일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균일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양이 산출이 안 되고 과수원마다 다 틀려버리니까 이게 조사하시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는 우리가 이거를 한 가지가 나와서 여기다가 과실을 열리는 게 이거를 우리가 결과지, 그러니까 결과가지. 그러니까 과실이 결실하는 가지, 결과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엄마가지, 이 엄마가지에서 뻗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엄마가지 해서 결과모지라고 해요. 결과모지. 엄마가지라고 합니다. 이 수확량으로 하지 않고 복분자는 이 결과모지가 몇 개 죽었냐, 그래서 고사된 결과모지 숫자 갖다가 보험금을 지급해요. 그래서 이거를 과실손해라고 하고요. 오디 같은 경우는 오디 나무가 있으면 여기에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이 가지에 오디가 달려 있어요. 오디가 달려 있는데 이 오디에 이 가지에 대한 길이와 결실수, 그 말 그대로 가지에 달려있는 과실에 대한 개수, 몇 개가 달려있냐,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가입을 어떻게 하냐면 1m에 뭐 100개가 달려있다고 가입을 해요. 근데 조사해봤더니 1m에 80개 달려있다. 그럼 20개가 감소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OD에 대한 과실인 거고요. 무화과, 나중에부터 볼 겁니다. 그 무화과라는 품목은 그냥 들으세요. 그냥 무화과는 결과지, 가지가 막 나 있을 거잖아요. 이 가지가 몇 개 죽었는지 갖다 판단해요. 그래서 수확량 조사하지 않습니다. 과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감귤. 이 감귤 품목은 이 저희가 귤을 따서 크기를 조사해요. 크기. 그 다음에 크기가 너무 작은지, 너무 큰지, 또는 이 외피가 피해가 입어서 30% 피해 입었는지, 50% 피해 입었는지, 80% 피해 입었는지, 100% 피해 입었는지, 감귤 크기랑 감귤의 상태 갖다 조사를 해요. 무게 갖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크게 보면 수확 감소나 과일 손해가 이게 전부예요, 전부. 근데 굳이 여기서 더 2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수학 감소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 그냥 일반적인 수학 감소 보장이 있고 이게 원칙이 원래 그 다음에 비가림 과수라고 넣었어요. 비가림 과수. 말 그대로 비가림 시설이 있는 과수가 있어요. 이게 세 가지. 이거 기출문제 2번에 나왔습니다. 어떤 품목이 있었냐면 포도, 참다래, 대추. 그때 참다래가 키위예요. 키위, 대추. 이 세 가지 품목이 비가림 과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과실 손해를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두 가지로. 뭐냐면 수학전 과실 손해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냥 과실 손해다. 과실 손해. 그러니까 수학전 과실 손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적과전 종합위험이 있었고 이거는 수학전 과실 손해라고 하는 부분은 그거 비슷하다 보시면 되세요. 어떻게 되냐면 보험을 가입했는데 수학을 개시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수학 하기 전까지 그러면 이게 수학 전이잖아요. 수학 전에는 종합위험이고 수학을 한 이후에는 특정위험으로 가. 근데 아까 특정위험 때 적과전 종합위험은 7종이었잖아요. 7종 그 숫자만 기억하세요. 근데 수학전 종합과실은 특정위험에서 2종만 있어요. 2종만. 이때 태우 아니다. 태우밖에 없어요. 여기는 태우. 그래서 태우만 있어요. 태우 집주화에서 태우만 있어요.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 이것만 보장해 줍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과실손해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디나 복분자, 그 다음에 수학전 과실손해에서는 여기서 품목을 쓰자면 지금 복분자랑 무화과, 그 다음 과실손해 이쪽은 오디, 감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2과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2과목이랑 1과목이랑 믹스가 되어 있어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15개 품목이 있어요. 15개 품목.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될 게 복숭아, 뭐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포도, 대추, 참다래, 복분자, 무화과, 오디, 감귤인데 끝에서 여기 보니까 포도, 대추, 참다래가 비가림 과수이고요. 밑줄 안 쳐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복분자, 무화과가 수학전 과실손해, 그 다음에 오디, 감귤은 그냥 과실손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구분을 하면 그래서 보니까 볼게요. 종합위험, 수학감소보장 다 종합위험이에요. 다 종합위험. 제가 다 종합위험을 했잖아요. 종합위험, 수학감소보장이 이때 저희가 암기할 때 품목을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저희는 암기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를 그대로 할 거니까. 포복자, 밤호, 참, 대매살, 우유. 그 다음에 뭐 똑같네요. 그래서 지금 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 참다래,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이제 이 순서대로 해서 나중에 이제 2과목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나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우선은 그냥 이런 작물들이 있다. 여기서 포도, 참다래, 이 대추 이 부분들이 비가림 과수이더라. 이런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근데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실 거세요. 아마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복분자, 무화과, 그 다음에 오디, 감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암기하고 이런 순서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수학전에는 종합위험, 수학개시 이후에는 특정위험. 그냥 오디, 감귤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과실손해보장입니다. 오늘은 특징만 보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수학감소보장은 8개 품목을 암기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거는 나머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비가림 과수 3가지 포도, 대추, 참다래가 키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수학전에는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이에요. 수학전에는 종합위험, 수학개시 이후에는 특정위험인 복분자, 무화과.
그다음에 역시 종합위험에서 과실손해보장인 OD 감귤 다 종합위험이니까 제가 종합위험을 생략했던 겁니다. 자 보시면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 비율이 자기부담 비율 초과시 보상한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식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험금은 이 두 가지 컨셉만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거기다 약간 파생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보험에 대한 가입금액에다가 내가 피해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하면 피해율이라고 할거 피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여기서 자기부담 비율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가피자 형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액, 자기부담금, 손자, 보험금 구하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파생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 보면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보험 가입금에다가 피해율을 곱했어요. 자, 보험 가입금에 곱하기 피해율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손해액이라고 해요. 손해액. 그 다음에 보험 가입금에다 자기부담비를 곱해볼게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요. 결국은 이거나 같은 방식인데 접근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수확량을 구해서 피해율을 다시 산출해가지고 자기부담비율을 빼주는 방식이라고 하면 여기는 직접 피해율을 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상으로 좀 달라 보이지만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암기할 거는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다. 1번은 가피자, 2번은 손자. 이게 땡이에요. 땡. 그러니까 피해가 났는데 내가 부담하기로 한 것보다는 더 커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는데 내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보다는 커야 보험금을 주지 더 작으면 보험금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보험금이 영원이 되니까 공식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은 가피자, 손자 이거 두 개로 끝이에요. 보험금 문제가 매년 3-4문제 나옵니다. 오늘 두 개 다 외우셨으니까 다 맞으시면 되세요. 네.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에 대한 감소 비율이 그러니까 이게 수확량의 감소 비율 이거 피해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 초과한다. 그런 식으로 그럴 때 보상한다. 그 다음에 비가림 과수 아까 특징이 뭐라고 했죠? 그냥 비가림 과수는 비가림 시설이 있어요. 그냥 똑같은 방식이야. 그래서 제가 따로 안 넣었어요. 그래서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비가림 시설 피해까지 보상하는 게 이제 비가림 시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가림 시설은 따로 공부할 거니까. 그 다음에 수확 전 종합위험 과실손해 보장. 그러니까 수확량이 감소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수확을 하기 전까지는 종합위험이었고 수확 이후에는 아까 태우라고 태우.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 이 특정한 재해만 보장한다. 그래서 수확 전 종합위험은 수확 개시 전까지는 종합위험, 수확 개시 이후에는 2종 태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과실손해 보장 이게 OD랑 감귤인데 과실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내용 보세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과실까지 이렇게 하시면 거의 70-80%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보험금은 다 끝나요. 이 정도면. 네. 너무 빨리 나갔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보셨던 상품 내용 보상한 손해 한번 볼게요. 15개 품목 다 종합위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합위험 하면 자조화예요. 자조화. 그런데 예외적으로 병충해에 대한 부분들 전 시간에 제가 배웠죠. 딱 4가지 품목만 병충해 보장을 해준다. 과수에서는 유일하게 이 복숭아만 보장해줘요. 구멍이 났어요. 구멍. 잎이나
과실에 구멍이 났을 때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복숭아 피해 그것만 보장을 받는다. 병충해. 나머지 품목은 과수 중에서 병충해 보장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나 무화과는 각각 또 보험 기간을 나중에 보실 거예요. 수확 개시 이전까지는 종합위험인데 수확 개시 이후에는 태우라고 했잖아요. 태우는 앞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똑같습니다. 이렇게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기간이랑도 봐야 되는데 아마 보험 기간 얘기하시면 또 머리가 쥐가 나실 것 같아서 보험 기간. 보험 기간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하고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험 가입 금액도 한 4가지,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모든 보험 가입 금액이 다 끝나요. 품목은 많지만 4개, 5가지면 끝나요. 사실은 뭐 한 3가지밖에 되긴 않지만 그래도 굳이 나누자고 하면 4개, 5가지입니다. 아까 과실손해보장 보셨다시피 가입한 수확량에 가입 가격 곱한다. 이게 끝이었어요. 가입 수확량에 해당되는 거는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 그거에서 생산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가입한 가격을 곱하면 끝나고 10,000원 단위 미만은 절세한다고 다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한 부분 나오네요. 가입한 결과주 수, 그러니까 1000주에다가 한 주당 가입 가격을 줄 거예요. 과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나무마다 가격이 다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한 주당 40,000원이다. 뭐 유자가 60,0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면 그걸 곱하면 돼요. 역시나 됐고요. 이제 처음 보는 게 나왔네요. 비가림 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 벌써 이것도 기출 문제가 2번 나왔어요. 비가림 시설 보험 가입 금액 구하라고. 이때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림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뼈대가 있고 위쪽에 비닐 같은 게 씌워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구조체, 뼈대, 어떤 쇠나 그런 것도 돼 있잖아요. 뼈대가 있고 위에 비닐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투명한 어떤 코팅 되어 있는 어떤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비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피복제예요. 피복제. 이거 두 개를 합산해서 우리가 이제 시설비를 구합니다. 시설비 구할 때 이 전체에 제곱미터당 이렇게 제곱미터 시설비 구하고, 그러면 이게 전체에 대한 면적이 얼마큼인지, 예를 들어서 500제곱미터가 있다 곱하기 이런 구조체가 제곱미터당 10,000원, 피복제가 제곱미터당 뭐 3,000원 줬다, 5,000원이라 할까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15,000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5,000원 곱하기 1,500, 이제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거예요. 시설이니까. 그래서 모든 시설은 이렇게 구해요. 그냥 저희가 비가림설이 됐든지 해가림설이 됐든지 또 원의 농업용 시설이 됐든지 축사가 됐든지 제곱미터당 얼마인지, 그 다음에 몇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시설비에다가 시설 면적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이 산정된 금액의 8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다. 저희가 암기할 때 어차피 지금 참고만 하세요. 다 또 얘기해 드릴 거예요. 비가림 시설, 저 원해조, 농업용 시설물, 우리가 구조체, 이 피복제, 이 부분을 합친 걸 우리가 뭐냐면 세거 가격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제조달 가액이라고 해요. 제조달 가액. 여기다가 시설 면적 또는 재배 면적 이렇게 구합니다. 농업용 시설물도 똑같아요. 대신 범위가 있어. 범위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제곱미터당이다. 제곱미터당 제조달가액에다가 시설 재배 면적을 곱할 거고, 여기에 범위를 두는데 비가림시설은 80에서 130% 범위고요. 농업용 시설물은 여기다가 곱하기 90에서 130% 범위. 이런 차이만 있어요. 여기가 범위가 이 정도 안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가 이제 제조달가액은 신품가액.
제가 이제 카니발을 타고 다니는데 세차 가격이 과거에 만약 5천만 원이었다. 근데 제가 10년을 탔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를 5천만 원에 팔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분이 하나도 안 계시잖아요. 욕 먹고 그러겠죠. 이거는 중고 가격을 갈 거예요. 중고 가격. 중고 가격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감가를 시켜야 돼. 감가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감가를 시킬 거냐면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만약에 1년에 5%씩 감가가 된다 라고 하면 전체 100%에서 빼기 1년에 5%씩 몇 년?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50%가 감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2,50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면 감사하겠죠.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곱하기 10년, 이 5%는 매년 감가된다. 경년, 매년 감가율. 그다음에 10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경과 연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값을 뭐라고 하냐면 감가상각률. 이런 개념이 있다. 이것도 작성하지 마시고요. 이런 개념, 그러니까 몇 년 지났는데 새거 가격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구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식은 이런 거. 농작물은 말 그대로 올해 심어서 올해 수확을 하거나 겨울에 심어서 내년 봄에 수확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끝나요. 근데 시설은 올해도 사용하고 내년도 사용하고 5년간 사용하고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감가적인 개념들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가격들을 설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정도 개념만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80에서 130%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단위라고 표시가 되는데 다 똑같아요. 지금 비가림설에 대해서는 참다리, 포도, 대추 다 똑같이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입금을 결정합니다. 과거에는 이거 금액을 줬었어요. 제곱미터당 얼마.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참다리뿐만 아니라 모든 품목이 계약자가 내가 제곱미터당 뭐 13,000원이 들었다. 제곱미터당 뭐 18,000원이 들었다. 뭐 제곱미터당 19,000원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거기다가 재배 면적 곱하는 거예요. 시설 면적을.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파트는 내용들이 똑같아요. 토시하는 안 틀리고 똑같으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큰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번 읽다 보면 이 보험료 파트를 여러 번 읽게 돼요. 자동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 번쯤 읽어보시고 용어들 모르는 거 있으면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문의하시고요. 그래서 보험금 파트, 아까 제가 보험금 파트만 한번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고 끝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많은 품목을 봤어요. 근데 적과전 종합위험만 어려운 품목이었어요.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피자 또는 손자로 끝난다고 했어요. 나머지 이 품목들 보니까 지급사유 어떻게 한다겠죠? 지급사유가 보험기간 내 다음 보상하는 재해로 또는 보상하는 손해로 그 다음에 이 공식에 따라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를 초과하는 경우잖아요. 피해율이 자기부담비를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 나머지들. 이때 보험가입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에서 가피자로 씁니다. 그 다음에 밑에 피해율이 나와요. 피해율이 나오는데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에서 미보상감수라 뺀 값에다가 평년 수확량을 나눠준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피해율을 구한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구한다 했죠? 항상 제목이 분자에 올라간다 했어요. 위에 난 게 피해가 난 거에 되는 거고 이게 전체나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피해율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우리가 놨던 거는 이 그림에서 봤었을 때 평년 수확량이 있어요.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량은 적과점만 쓴다고 나머지 다 평년 수확량 쓸 거예요. 여기서 수확량이 나와요. 수확량. 그 다음에 여기서 감수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확량과 감수를 합치면 이게 평년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네모를 쳐야 돼요. 이게 뭐였냐면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이게 미보상 감수량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만 피해로서 이 분자에 올라가야 돼. 분자에.
전체의 기준은 평년 수확량입니다. 전체의 기준은 여기다 평년 수확량 쓰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피해가 난 부분은 얼마만큼이냐면 이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빼야 돼.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평년 수확량에서 전체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뺐어요.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도 빼야죠. 빼면 제가 색칠한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피해가 난 부분입니다. 거기를 평년 수확 나누면 이게 우리가 피해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평수미 평으로 할 거예요. 무조건 평수미 평. 수확 감소 보장의 거의 95%가 다 이게 피해율이에요. 그냥 이게 피해율. 가피자 할 때 그 피해율 구하는 그 피해율 할 때 95%가 아니 90%가 평수미 평 이렇게 구하는 끝입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은 전체에 대해서 수확량을 뺀 게 감수량인데 이 감수량 중에서도 미보상 감수량 이걸 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평수미를 빼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부분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한 부분들 한 번쯤 읽어보시고 한 2번 정도 이렇게 읽어봐 주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예습 안 하셔도 되세요. 네.